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오늘은 기형정자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간단히 정액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분들이 난임병원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정액검사입니다. 요즘은 꼭 난임이 아닌 임신 준비 전에도 오시고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원인을 찾고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난임병원에서 정액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정액량, 정자수, 정자의 농도, 운동성, 전진 운동성, 그리고 마지막 정자의 형태학적 모양입니다. 검사 결과 모두 수치화해서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드려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형태학적 모양의 이상, 바로 기형정자증인데요. 실제 현미경으로 정자의 모양을 보고 비정상 정자인지 정상 정자인지를 판단해서 정상 정자가 몇 %인지를 알려드립니다. 보통 정상 정자가 4% 이상이면 임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요. 정상 정자의 퍼센트가 4% 이하이게 되면 정상 모양의 정자보다 비정상의 정자가 많다고 하여 진단명이 기형정자증이라고 붙는데, 이것은 영어 진단명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금은 듣기 거북한 단어라서 저는 비정상 정자증 혹은 정상 정자 부족증이라고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수정을 할 때는 가장 건강하고 모양이 정상적인 정자가 수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은 정자는 수정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임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확률이 떨어진다 뿐이지 기형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임신이 어려워서 시험관을 해야 되나요? 인데요. 기형정자증 단독 검사 결과가 시험관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액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자의 수나 농도, 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기형정자증이 심하시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자연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 기형정자증 0.5%, 1%인 분들이 상당수 있고요. 처음에 많이 놀라고 실망하시지만 같이 임신 시도를 하면서 자연 임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른 검사 결과들도 하위에 해당하면서 기형정자증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임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며 부부의 임신 시도 기간도 이미 1년이 넘었고 나이도 있는 편이시라면 자연 임신 시도보다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메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액검사 결과가 좋아지나요? 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정액검사 결과지 뒷면에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적어드리는데요. 읽어보면 약간은 뻔한 그냥 건강해지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전 남성과 현재의 남성, 정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에 난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지만 실제로 185개 이상의 메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를 살펴보면 80년 사이에 정자의 수, 정자의 농도가 무려 50에서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안 좋은 시기, 식습관, 비만의 증가와 관련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이야기는 식습관 이야기입니다. 식습관 이야기하기에 앞서 정자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정자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며 손상을 있고 흔히 말하는 기형정자, 비정상 정자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사정하는데 수천 개에서 수억 개에 해당하는 정자가 배출되는 이 중에서 정상 정자의 퍼센트는 매우 적은데요. 어쩌면 이 적은 양의 정자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자의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자가 고환을 떠나면서 세포질의 대부분을 잃고 홀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이 정자를 보호하고 향후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데 수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의 주요 성분은 무엇이냐? 바로 지방산이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며 따라서 우리가 무슨 지방산을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지방산, 흔히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죠. 하루 오메가3를 32주 매일 1.84g을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자수, 정자농도, 운동성, 그리고 기형정자에 호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다량의 식물성 오메가3가 함유된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복용했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생선의 섭취는 더 나아가 임신에 성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난임의 위험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와 반대로 포화지방상, 트랜스지방이라고 불리는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정자생성의 감소, 테스토스테론의 농도의 감소, 고환의 크기도 줄어들고 심지어 고환 변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엽산인데요. 임신 시도할 때 아내분만 엽산을 필수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엽산은 정자 생산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무작위 연구에서 3달 이상 엽산을 보충해 주었을 때 정자의 농도가 53% 증가했고 운동성 정자 비율도 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엽산에 아연을 추가하는 경우 총 정자수가 74% 증가했고 비타민 B12도 정자 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정자의 이동 과정에서 정자는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항산화제 또한 정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항산화제로서 좋은 영향을 주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콩과 콩 유래의 제품입니다.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은 약한 에스트로겐성 식물유래 폴리페놀 화합물로서 콩이나 대두, 콩 유래 제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농도가 높을수록 고환의 크기가 작고 정자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고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정자의 수를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지만 영향이 없다, 오히려 좋아졌다, 반대의 연구도 있어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제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우유를 많이 섭취한 남자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성조숙중의 빈도가 높고 여드름 발병 비율이 높으며 또한 젊은 남성에게서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유, 치즈, 요거트를 비롯한 모든 유제품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특히 고지방이 함유된 유제품이 저지방 유제품보다 정자의 모양인 형태학적 결과가 좋지가 않고 전진 운동성 또한 떨어뜨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붉은색의 육류, 가공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임신 중에 소고기 소비가 많은 미국 여성의 남성 자손은 성인기에 정자 농도가 낮았고 붉은 육고기를 이용한 가공육을 많이 섭취한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총 정자수와 총 전진 운동성의 수가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공된 붉은 고기 섭취량이 많은 군에서 희소정자증, 즉 정자의 수가 적었으며 가공되지 않은 고기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류는 피하고 앞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선의 양을 늘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생선, 어패류의 경우에는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메틸수은, 중금속 농축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물 연구에서 메틸수은의 농도가 높을수록 정자의 수 감소, 고환의 크기 감소, 정자 운동성의 감소, 비정상적인 꼬리 형태의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역시 인간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이므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이 농약 잔유물입니다. 과일과 야채는 건강한 식단의 필수 구성 요소지만 이들의 잔류하는 농약은 정자의 수를 49% 감소시키고 형태학적으로는 정상 정자의 32%를 감소시킵니다. 요새는 시중에 과일, 야채를 씻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콩, 우유, 붉은 고기 혹은 가공육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량 섭취하고 과량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을 추천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해산물, 가금류, 통곡물, 과일 및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으로 지방, 붉은 육류, 가공육, 정제된 곡물과 과당을 피할 수 있는 식단이며 지중해식 식단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정자의 모든 부분에서 일관성 있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전부 다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조금 더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안 좋은 습관을 바꾼다면 내 몸도 정자도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한 정자가 많아질 때까지 성공을 기원합니다.